그것을 본 겁니다. 공산당이. 문재인이 우리를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산당의 아가리에 한국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매주 토요일 2시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월 8일 오늘은요,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세이브 코리아를 외쳤죠. 대박입니다. 역대급인데요. 2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울 건데요. 역대급 인파에 역대급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 사망, 더불어 공산당, 그리고 인민판사,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가 완벽히 폭망했죠. 정말 쪽팔릴 정도인데 많이 쉬어줘도 200명? 많이 했다. 그래 알겠다. 500명. 그런데 대구와 광화문은요. 어마어마한 인파로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한눈에 보이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피켓, 이 모든 것에 그냥 국민들이 어떻게 화가 났는지,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2030들은 이 전투력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다시 띄워드릴 건데요. 이 테두리를 보면요. 대한민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섞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들의 세력만큼은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테두리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생존의 근본은 한미동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가 이 기획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역을 중심으로 이 많은 분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리고 큰 공간이 있는 이 부산을 성공시켰죠. 그 다음이 대구였는데 그 다음은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후달리는지 민주노총이요 대전역을 1년치를 이 집회 신고를 다 해버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울림은 정말 폭발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보수의 성지잖아요. 그만큼 이 보수의 뜨거운 심장 중심부에서 펼쳐냈다라는 것만 봐도 이 좌쪽 진영이 움찔할 것 같은데요. 아마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켓의 북침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멘트도 있었고 고등학생, 중학생 2030 위주로 나온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가까운 울산, 거제 이 타 지역에서 이제 기차 타고 시간 맞춰서 왔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이 트럼프 빨간 모자를 쓰신 분들도 많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부산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 대구에서도 경찰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크게 제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집회가 진행됐죠. 우스갯소리로 중국 공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회가 평화롭게 가능했다. 막힘없이 제재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공권력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동대구 상황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 모든 뉴스를 다 홀릭했었는데요. 같은 시각에 이 윤석열 대통령 찬성 집회도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간곡히 부탁해서 개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 500명 정도, 많이 쳐줘서 500명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들끼리도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머쓱했는지 붙지도 않고 띄엄띄엄 있는데, 아마 이재명이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유시민이 아무리 나와서 선동하는 주둥이를 털어대도 그 500명이 5만 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전한길 강사도 이 가족들과 함께 동대구역에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한길 강사는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 그리고 뭐 협박도 받고 있고요. 고발도 당했고요.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셔가지고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든든한 보디가드들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탄핵 집회 인원이 몇 명일까라고 처음에 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요.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많은 듯, 뭐 띠꺼운 정도로 느껴지죠. 2002년 월드컵보다 많은 인원이 왔다. 와, 이게 아니라 많은 듯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동대구역서 2만 5천 명 탄핵 반대를 외쳤다라는데, 여러분들 이 화면 자체가 2만 5천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만 5천 명이 아니죠. 이거는 조선일보답게 이 많은 인원들을 2만 5천 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셈법이 아니죠. 이 좌파 진영의 셈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똥구녕에 달려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한 네티즌이 사진을 띄우고 이 챗 GPT에 물어봤다 라고 합니다. 동대구역 광장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보통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 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가 막 계산을 하죠. 동대구역 광장 크기가 대략 2만 1000에서 2만 5천 제곱미터니까 이 사람들이 빡빡하게 서 있을 경우 1제곱미터에 약 4명에서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계산해 봤을 때 최소는 8만 4천 명, 최대 인원을 끌어냈을 때는 12만 5천 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 자체에 계산을 해보면 이 동대구역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게 한 12만 명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론을 띄웠을 때 그 광장에 못 들어와서 그 건너편에서 같이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윤석열 당장 석방하라를 외쳤던 분들까지 포함하면 20만이 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밀집 정도나 뭐 행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집회는 어마어마한, 이 추정을 불가하게 할 정도로 여기뿐만 아니라 그 사방이 다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가 되죠.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요 땅을 지금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탄핵 찬성 집회에 경찰들도 동원해가지고 이 집회를 질서 있게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 경찰들도 애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전광판을 보시면요. 내란 숙의 윤석열을 뭐 파면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이거를 외치고 있는데, 내란 수괴 이런 거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워딩이죠. 사실 수괴라는 말이 한국 쪽 정서는 아니죠. 북한 쪽 정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리 안테나 꽂고 북한에 지령받은 그대로 워딩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괴상한 용어를 쓰는 게 이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망해버린 집회에 누가 앉아있냐 이렇게 딱 보면 개줌마들이 좀 앉아있고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미군 철수투쟁 본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지금 당에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을 추진을 하고 딸랑딸랑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이재명이 오더를 내렸죠. 좀 나와주세요. 그랬는데 나와서 지금 한미 동맹의 파기를 원한다, 한미 노예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CIA 신곡감이다 라는 겁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앞 다르고 뒤 다르다 라는 거죠.
저는 하나 묻고 싶은데요. 한미 노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노예를 원하는 니들은 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중국 노예는 괜찮고 미국의 노예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나한테 중국 노예가 될래 미국 노예가 될래 이러면 저는 자유진영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면 나의 삶은 나아진다 라는 희망이 있는 쪽이 낫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잘해도 못 먹고 못해도 못 먹고 사는 거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나는 희망을 보러 가겠어 라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건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현재 당을 탈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빤스런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왜 이 짝에 몸을 담고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있었을까? 내가 아는 그 세상이 아니야. 내가 아는 민주가 아니야. 라면서 탈당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청년당원 1000명이 이재명 사당화에 반발을 해가지고 탈당을 했다라는데 이것이 청년 민심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파들이 우리와 같이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싸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좌파들은 이성이고 양심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외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의 좀비다 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죠. 공산주의자들은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애비도 안 보인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98%의 거짓에 2%의 진실을 섞어가지고 사람을 선동을 하죠. 그 선동에서 깨어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그 지지율을 넘어서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혁가도 뭐 개척가든 뭐 종교인이든 이렇게 단시간에 5천만 국민의 반에 이 사상을 송두리째 바꾼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요,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방법, 사실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것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죠. 그것을 깨우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에 많이 깨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의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죠. 다음은 없습니다. 자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쟁취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잃은 자유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랬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뭘 하던가 말던가 가만히 있으면 태어나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이었고 내 자유는 저절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에 그냥 숨쉬듯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상계엄 후에 눈을 떠보고 정말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니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일보 직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을 테스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강제했죠. 그리고 백신 접종도 강제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3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3명 이상 모이지 않았고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5명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숨쉬듯 적응하면서 지내왔죠. 그것을 본 겁니다. 공산당이. 문재인이 우리를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산당의 아가리에 한국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유한 국가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보유국이다라고 자랑을 하던 민주당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진짜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윤석열을 보유한 나라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욱더 그리운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